짧은 앞돌리기의 이해. 안녕하세요. 오늘은 짧은 앞돌리기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설명드렸던 시드 시스템하고요. 50포인트의 특수성을 활용해 보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고민해 보시고 적용될 수 있으면 적용하시고 좀 맞는다 싶으시면 그거를 활용하시면 아마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일단 짧은 앞돌리기. 여기서 수구는 노란색이고요. 그랬을 때 좀 앞돌리기 형태의 공이죠. 그러면 이런 앞돌리기를 구사할 수가 있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그리고 이 궤적을 보셨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뭔가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거고, 그런 생각 안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좀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궤적 자체가 평상시 사용하시는, 보통 평상시에 들어갈 수 있는 궤적이 아니다라는 거를 느끼실 거고요. 그만큼 자기가 치는 라인을 정확하게 생각하고 치시는 분이시겠죠. 그리고 안 그러신 분은 그 궤적하고는 상관없이 형태를 딱 봤을 때 요런 건 앞돌리기야, 요거는 대략 이 두께에 요렇게 치면 들어갔었어. 물론 이런 부분들이 감각적인 부분들이라 꼭 필요하지만, 이런 부분은 잘 될 땐 너무 잘 돼요. 하지만 또 컨디션이 조금 안 좋다든지 그랬을 때는 한없이 또 안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물론 감각에 의존하는 게 더 중요하지만, 그래도 최소한 어느 정도 포인트를 맞춰야 이게 적중이 된다라는 정도는 알고 가셔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포인트 계산법을 모르더라도 자기의 공이 움직이는 궤적, 이 정도 공이었을 때 이 궤적은 조금 뭔가 이상하다라고 정도는 캐치하셔야 실력 향상이 되리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실질적인 궤적은 이 궤적이면 안 들어가겠죠. 예를 들면 우리가 첫 번째 한 요 정도에 있으면 한 30포인트에 떨어져야 들어간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랬을 때 수구를 보내겠죠. 그러면 보내면 한 9포인트 정도 떨어지면 이렇게 떨어져요. 그랬을 때 이렇게 들어가는구나 라고 이해를 한다는 거죠. 근데 막상 자신이 그리려고 그러면, 궤적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려고 그러면 잘 안 그려진다는 거예요. 그만큼 훈련이 안 돼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요 정도 맞으면 짧아져요. 그리고 여기서 요 정도 맞으면 길어진다는 거죠. 요게 불과 한 2포인트 정도, 3포인트 정도 차이에요. 그럼 0.1개 정도 차이라는 건데, 0.1개 정도는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영향을 충분히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딱 치면서 좀 짧았어, 좀 길었어는 너무 감에 의존했을 때 공 차이가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거를 좀 숙지할 필요가 있는데요. 포인트를 찾는 법이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어떻게 활용이 되느냐. 근데 이게 100%, 제가 이제 설명드리는 부분들이 100% 뭐 정확한 건 아니고, 저는 그렇게 좀 적용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근데 스타일마다 좀 틀리실 거예요. 회전 주는 거나 그런 스타일들이 틀려서 좀 맞는 분들이 있고 안 맞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도 일단은 좀 알아두면 좋으니까 한번 가볍게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형태를 똑같겠죠. 이렇게 돌려서 칠 수도 있고 이렇게 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쳤을 때 일단 마이너스 각이 되면, 물론 마이너스 각이어도 가볍게 끌어갖고 치면 3포인트 정도 떨어지면 들어갈 거예요. 그러나 뭐 두께가 좀 두껍다든지 그래서 회전이 먹는 스핀샷 형태가 된다 그러면 이 궤적이 아닌 당연히 길어지겠죠. 물론 여기서 조금씩 마이너스 각이면 약간씩 길어진다고는 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플러스 각에서 많이 활용을 하는데, 마이너스 각도 가볍게 당긴다 그러면 이렇게 형태를 유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먼저 기울기를 볼게요. 예전에 50포인트의 특수성을 설명드렸는데, 수구 위치에서 50포인트를 향해서 수구를 보내면 회전을 다 줬을 때죠. 그랬을 때 대칭점, 그 단축과 장축의 대칭점에 떨어진다라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쳤을 때는 아까는 50을 치면 코너를 돌아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서는
45에서 50을 치면 5포인트 떨어질 거고요. 여기서는 지금 5포인트지만 장축 단위에서는 10포인트인 건 아시죠? 요거 잘 모르시면 이건 다음에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뭐 준비를 지금 안 해놔가지고. 그리고 40에서 쳤을 때는 10포인트에 떨어질 거예요. 근데 그리고 또 60포인트에서 치면 대칭점인 요 위치에 떨어질 거고요.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 추론해 볼 수가 있는데, 모든 걸 살펴봤더니 내가 보낸 기울기, 뭐 50이 아니더라도 내가 보낸 기울기에 똑같은 A 기울기에 플러스 2칸 정도가 가더라. 이건 회전을 다 줬을 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만큼 그랬을 때 회전력의 영향이 한 플러스 2칸, 2칸 정도 차이가 난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활용해 보자는 거예요. 이 공이 있을 때 물론 맞아야 되는 위치는 이 위치예요. 이 위치에 있어야 떨어지겠죠. 근데 요거보다 플러스 2,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마이너스 2를 계산을 하고요. 여기서 더 얹어와서 여기서 출발을 해서 이 빨간색을 맞히는 시드 시스템을 한번 활용해 보자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무회전으로 쳤을 때 대략 한 3포인트를 향해서 들어가면 이렇게 들어가겠네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여기 3을 더하면 9포인트를 맞추면 되겠네요. 그러면 3, 9. 이거는 그러면 시드 시스템이죠. 수구 출발값 3에서 이 쿠션 값 3을 보고 들어가려면 9를 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랬을 때 차이가 요 차인데, 그럼 우리가 수구를 일적구를 맞추는 데 있어서 일적구를 맞추고, 그렇다고 뭐 무회전까지는 칠 필요는 아니고요. 가볍게 회전 뭐 원팁이나 투팁을 줘도 어차피 회전이 증가가 되니까 원팁 투팁을 주고 요 위치 9포인트 위치에만 떨어뜨릴 수 있다고 그러면 여기서 회전이 발생을 해서, 원래도 회전이 있지만 자연회전량으로 플러스가 돼서 요 위치에 맞고 이렇게 들어가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림으로 표현하자면은 요 우리가 시드 시스템으로 활용했을 때 요 위치죠. 대칭점인데 여기와 여기가 이제 대칭점이니까 대칭점에 플러스 2칸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럼 출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간 거는 역으로 무회전이기 때문에 입사 반사가 거진 비슷하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한 거고, 실질적으로 이 공을 맞춰서 요 위치가 대칭점이 되는 요 위치를 맞춘다 그러면 그럼 플러스 2칸이 돼서 당연히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림으로. 이게 회전이 아주 많으면 요거보다 요만큼 가도 회전으로 이렇게 가겠죠. 회전이 좀 적으면 요만큼 가도 이렇게 간다는 거고, 하지만 여기서는 자연회전량이 플러스 다 돼서 이렇게 떨어질 거고요. 물론 약간 뭐 오차는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쳐 보셔야 그 조절이 가능하실 거예요. 이 정도의 요거구나 라고 이제 이해를 하실 거고요. 물론 요것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기서 지금 맞아야 되는 위치가 여기라고 그랬을 때 여기면 뭐 2칸 올라간 3포인트에서 계산하겠죠. 3에서 여길 맞추려면 한 요정도 떨어져야 되니까 뭐 1.5나 1 정도 맞겠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와 여기 요 궤적이면 한 2칸 떨어진 요 위치에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요걸 가볍게 여기까지 당기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너무 두껍게 회전이 들어가서 당기면 회전이, 그러니까 이 개념이 조금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어차피 스핀샷을 매긴다는 것 자체가 두꺼워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만큼 내 속도가 줄면서 회전량이 늘어나기, 회전량과 속도의 그 차이 때문에 더 이게 길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차이만 좀 적게끔 당긴다 그러면 그 늘어지는 부분을 상쇄시켜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마이너스 각에서도 잘 활용하면 가능은 하지만 그래도 적중률은 플러스가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찬가지겠죠. 요번에는 요쯤이면 뭐 2포인트니까 여기서 플러스 2 하면 여기서부터 출발하겠죠. 그러면 요 위치에서 출발을 해야 되는데 여길 맞추기 위해서는 4에 뭐 여길 보고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4에 4 16이라는 위치가 되겠죠. 그러면 수구를
수구를, 아이고, 이거 표시를 안 했네요, 제가. 여기서 수구를 보내서 16 위치에 맞으면 이렇게 해서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아까 이제 그림이 나왔으니까 반대로 간다 그러면 요점 맞춰야 될 거고, 여기가 여기서 두 칸을 간다 그러면 한 2.7 정도 되겠죠. 2.7에서 여기를 맞추려면 뭐 한 1. 뭐 한 1 정도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거예요. 왜냐면 요거 자체도 제가 2라고는 안 했잖아요. 1. 몇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한 1 정도 맞춘다고 생각을 하고 들어가면 한 1. 뭐 1이나 뭐 요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은 여기서 2.7에다가 곱하기 1을 하면 뭐 2.7 정도 나오겠죠. 그러면 땡겨져서 들어갈 거고요. 그럼 이런 공은 어떻게 하느냐? 제가 여태까지 설명드린 거는 요 1포인트보다도 더 가까이, 한 예를 들어서 0.5포인트 안에 있는 공을 맞췄을 때, 아니면 붙어 있어도 상관없다는 거죠. 죄송합니다. 붙어 있어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붙어 있었을 때 1적구, 그러니까 1포인트를 찾기가 어려우니까, 첫 번째 포인트를 찾기가 어려우니까 2포인트를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요. 왜냐면 가깝기 때문에 이거 너무 예민하다는 거죠. 그럼 이런 공이 있을 때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맞아야 되는 위치가 여기면 뭐 요쯤에서 출발한다고 봐야겠죠. 요쯤에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5&하프 시스템, 우리가 무회전으로 5&하프 시스템은 5포인트를 맞추면 그 2분의 1이 떨어진다는 게 5&하프 시스템이잖아요. 무회전으로. 그랬을 때 5포인트보다는 뭐 좀 저거 하니까 뭐 한 1포인트 뭐 요쯤 올 거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 꼭 그렇게 찾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이거는 이 공을 맞춰서 1포인트를 맞히는 데 있어서 용이하잖아요. 아까는 너무 가까워서 그 약간의 공 미세함으로도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 정도는 충분히 할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치는 게 아니고 그냥 뭐 플러스 시스템이라고 생각하면 여기서부터 뭐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정도면 된다. 네 칸이면은 뭐 20, 30, 40이잖아요. 그러면은 뭐 투팁 주고 여길 맞히면 득점이 가능하지 않겠냐라는 거죠. 좀 모자랄 것 같으면 회전 조금 더 주고요. 그런 식으로 보면 된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요 쿠션에 좀 가까이 있는 짧은 앞돌리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럴 때 활용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서 좀 올려본 겁니다. 뭐 여기까지고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제가 올려드리는 이런 부분들이 뭐 이게 뭐 수치적으로 뭐 정확하다라고 표현은 할 수는 없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던 부분이에요. 근데 이거를 적용하셔갖고 도움이 된다고 그러면 적용을 하시고, 좀 아니다 싶으시면 어차피 시중에 뭐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원리나 이런 거에 대해서 뭐 강좌나 뭐 강의들은 많아요. 갖고 어차피 자기하고 맞는 것들을 찾아가야 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은 뭐 이렇게도 적용할 수 있겠구나라고 뭐 가볍게 생각하시고 적용하실 분은 적용하셨으면 하는 의미로 올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옆돌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옆돌리기에 몇 가지 좀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